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얇지만 얇게 대충 주워 섬기고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이야기해볼 영화 제목은 자산후보입니다. 김수풀의 한 줄 줄거리입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좋아하는 한국 영화라서. 네. 이 흑산도에 살고 있는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창대라는 청년의 일대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삑다선을 타고 정략전의 말을 듣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약전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을 받으면서 자기 뜻을 세우지만 결국에는 스승의 뜻으로 이제 다시 또 굽어 들어간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요 한 줄 줄거리를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한 단어로? 네. 오. 네. 창대래. 창대래. 오늘 임팩트 있어. 괜찮은데? 임팩트 있네요. 화면 등급판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네. 뭐 잠깐 얘기를 좀 하면서 지나가자 그러면은 이 네. 자산오버 같은 경우에는 흑백 영화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꽤 이 영화의 큰 메리트라고 할까 매력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뭐 저희 멤버들 중에 흑백 영화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뭐 추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얘기를 그러면 좀 네, 좋습니다. 이 요즘처럼 그 화려한 영상미가 판치는 시대에 이 흑백 영화를 하면 이제 왠지 이제 좀 거부감이나 약간 낯설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죠. 낯설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이게 자체가 이거 괜찮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사실은 예전에 그 신시티 영화 이후로 흑백 영화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CCT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선정적이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일부러 흑백 영화로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유혈이 낭자한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요 영화는 뭐 그런 다르긴.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생각보다 보다 보니까 적응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 상업 영화를 굳이 흑백으로 만든다? 이게 진짜 이유는 뭐 감독 마음이겠지만 이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그 뭐 동조에서 한번 해봤는데 잘 먹히는 것 같아서 또 써도 먹히겠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주도 그렇고 이번 자산오보도 그렇고 좀 그 답답한 시대적 상황 맞아요. 시대상 자체가 또 그 안에서 또 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 주인공들의 처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화려한 영상미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좀 흑백으로 표현해주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하지 않고 좀 약간 담담하고 유쾌하게 좀 풀어냈는데 네네. 이게 영상미까지 좀 화려하고 막 이래버리면 약간 이 전달하려는 바가 안 그래도 좀 약간 담담하고 유쾌하게 풀어냈기 때문에 뭔가 영화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약간 흑백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무게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영화 안에서 보면 그 흑산오보를 안 하고 자산오보라고 하면서 이제 굳이 또 뭐 그 마지막에 창대가 부인한테 흑산도 아니고 자산도라고 뭐 자산이요 뭐 이런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네. 약간 그 흑산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안 좋아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이제 시대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그 흑산도라는 그 장소 그러니까 섬이라는 그 장소가 가지고 오는 약간 그 약간 고립된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인공들이 가지는 불안이나 아니면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흑백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는데 풀컬러로 화려한 것보다는 그렇게 모노톤으로 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영화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 흑백의 흑산도가 컬러로 싹 바뀌면서 끝나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딱 요 한 장면을 위해서 일부러 흑백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요 이렇게 흑백에서 이제 컬러로 싹 바뀌면서 이게 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그 현재와 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까지 뭐 이어져 있다. 뭐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약간 여운이 들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끝나면서. 맞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역시 이준익 감독이 좀 베테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면서 디테일이 있어, 그죠? 네, 영화를 그렇죠.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요런 잡다구리한 이유들 때문에 흑백 영화로 만들지 않았나.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신시티처럼 조금 유혈낭자도 나는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아 그래요. 저 물고기 해체 많이 하잖아요. 그래,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썰어줄게요 여기서. 멧돼지에 손을 막 넣어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막. 그거는 뭐 그 노량진과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거를 영화 내내 보여주잖아, 그죠? 그렇죠. 나는 유혈낭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 아 맞네. 이건- 그 중요한 장면, 중요한 부분도 이제 자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들고, 맞아. 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 남편의 약물입니다요.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그 한 장면 때문에. 19금이 안 되기 위해서 흑백을 선택했다, 그죠? 그것도 일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흑백 영화 하는 게 좀 좀 잘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히어로 영화도 맞으면서 만화책 원작이긴 해서 신시티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그 네네네. 흑백 영화 얘기를 좀 던졌었었는데 네네. 정닥터가 다 해 쳐드셔가지고 넘어가 그럼. 큰일 났다라고 지금 해서 제가 머리를 이빨 굴리고 있었어요. 그 정닥터 얘기하고 네네. 있는 동안. 근데 이게 네네. 흑백은 흑백이에요. 영화는 아닌데 제가 방금 기억을 해냈는데 그 가이낙스의 초기적인 건버스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네네. 네,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마지막 화가 흑백으로 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좀 더 마지막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좀 제작을 했다 그런 설이 있고 정설은 칼라 물감 살 돈이 다 떨어져서 그 가이낙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마지막 화쯤 되면 다 맨날 그런 식으로 하잖아. 약간 흑백으로 그런 하잖아. 느낌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림 이상하게 기괴하게 막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지막 화 되면은 그 에반게리온도 그렇고 그 네.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이런 것도 그렇고 그 흑백 그렇죠. 때린 다음에 계속 그거 독백하고 막 이러잖아. 가이낙스 작품들. 네. 어. 그게 다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프레임을 늘리려고 좀 개발한 방법이라 그러는데 네네. 여튼 저는 신시티 이야기가 하고 싶어요. 신시티는 원하고 투가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네. 네. 아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렇군요. 예술 영화에만 이렇게 흑백 사용하는 게 아니다. 액션 영화에도 흑백을 많이 사용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게 보면은 영화들 보면은 영화 감독들이 약간 그 흑백에 대한 그런 좀 로망? 그런 갈망이 있나 봐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옛날에 이제 친절한 금자씨도 흑백 버전이 있거든요. 저 그렇죠. 흑백 버전을 봤었고, 그리고 지금 뭐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흑백 있지. 버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들이 뭔가 흑백이 뭔가 더 메리트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뭐 네. 채워 넣으려면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영화라는 거는 이 화면을 2시간, 3시간 동안에 계속 채워 나가야 되는 작업인데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부분들 뭐 의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풍경이라든가 이렇게 색감들이 의도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 정보들이. 근데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자기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 이상의 것들이 오해 소지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감독들 입장에서는. 그죠? 뭐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런 느낌이랄까? 뭐 약간 시대극이라고 하면은 시대 고증에 안 맞는 의상을 입힐 바에는 차라리 흑백이 낫다. 무슨 색깔 옷인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감독 입장에서는. 그걸 완벽하게 고증해내는 게 어렵잖아 사실 시대극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죠?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뭐 감독들이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뭐 또 어떤 유튜버는 뭐 막 약간 수묵화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있다고 느낌 많이 얘기를 들었어. 하고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군요. 보면서 뭐 수묵화 같지 그냥 영화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딱 이제 저 장점이 있다면은 제가 흑백 영화 보면 요번에도 보면서 느꼈는데 옛날에 이제 금자씨 같은 걸 보면서도 느낀 거는 약간 흑백 영화가 그러니까 좀 그 캐릭터나 요런 상황에 집중하기 좀 좋은 것 같아. 이제. 맞아. 다른 데 그렇죠. 눈 돌리지 않고 그 표정이 좀 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거 빼고는 저는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와 칼라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굳이 흑백으로? 아 근데 이거 반대일 수도 있겠다. 원래 영화가 이렇게 흑백 음. 버전이 약간 디럭스 비슷하게 좀 나오는데 칼라 버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칼라 어. 카메라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컬러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흑백의 장점도 있는데 저는 컬러가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뭐 흑백 되게 칭찬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미적 감각이 아주 떨어지는 CPD. 아니 그럼 제가 그냥 이어서 전체 감상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래요. 좀 영화를 봤는데 뭐 영화의 성격이나 감독님의 어떤 스타일상 그냥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이 정적인 작품이 좀 될 것 같다. 그죠? 그런 예상을 하고 좀 영화를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뭐 막 영화가 극적인 사건들이 막 벌어진다던가, 그죠? 러닝타임 내내 아니면 막 내러티브가 급격하게 막 전개가 된다던가, 막 인물들 간의 극도의 긴장감을 막 계속 유지하는 식의 뭐 그런 이야기 전개는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였고 사실 개봉하기 전까지는 뭐 영화가 좀 뭐 흑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좀 뭐 흑백으로 제작된다. 뭐 요런 사실 때문에 조금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죠. 그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우리 닥터님 얘기하신 대로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컬러로 만들어진 어떤 영상물들, 영화들 요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신PD처럼 이렇게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왜냐면 뭐 약간 그런 거지. 어쨌든 상업 영화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성적을 내야 또 감독님도 그렇고 뭐 제작 팀도 그렇고 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는 건데 흑백이 그거를 과연 보장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뭐 초반부에 느낀 전체적인 감상은 흑백 영화로 진짜 제작한 선택이 굉장히 훌륭했다는 느낌 저는 좀 들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이게 시대물은 뭐 워낙 뭐 이준익 감독님 전문 분야기도 하고 그죠? 그쵸, 뭐 말씀하신 대로 영화 동주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한번 또 흑백 영화를 제작하신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전작들의 경험을 이제 점점 쌓인 이 경험들을 이 영화에다가 한번 몰빵해 보자 해가지고 한번 만든 작품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 되게 흑백으로 이 영화를 만든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되게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진짜 이게 수목화 같다, 동양화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들이. 난 아니던데. 그렇군요. 죄송한 신PD 뭐 서양인이세요? 아니 어떤 장면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냐면 바다가 나오는 장면들이 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바다는 좀 확실히 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흑백으로 처리되고 막 일렁일렁 넘실넘실 이런 장면들이 스케일 크게 쫙 펼쳐지니까 그런 장면들은 진짜 확실히 조금 수묵화 막 동양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 근데 뭐 일반적인 장면들에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오히려 그게 더 신선한 거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다는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이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념으로 파랗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검은색 흑백으로 나와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신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 그러고 지금 생각난 건데 아까 우리 닥터정님이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흑백에서 마지막 엔딩 장면이 칼라로 변하는 장면에서 이제 그 시대와 어떻게 보면 현재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정신들이 이어지고 있다 요런 상징성이 좀 느껴졌다고 했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컬러로 바뀌면서 흑산도 색깔이 거의 안 변해서 너무 놀랐어요. 하늘색하고 물색만 변하지. 하늘하고 물색만 변하지. 흑산도가 진짜 흑산도더라고. 흑색이더라고. 시커매서. 시커매서 진짜 깜짝 놀랐어. 흑산이 그 흑산이야? 그렇겠지. 검은 산이니까 흑산도겠지. 이 산이. 약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전체적인 감상은 좀 그랬습니다. 네네. 뭐 저는 사실 저도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저는 좀 보기 전에 걱정했던 게 흑백 영화 그러니까 흑백 영화 사극 뭐 물론 이준익 감독이 다 재밌었지만 좀 약간 그런 이거 영화 지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런 경우가 있지. 흑백이라는 게 옛날 거니까 한 템포만 빠져도 지루하고 옛날 거 같은 느낌이 있어. 올드한 느낌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아니야 다를까 이제 극 초반이 분위기가 되게 무거워요. 막 사람들 뭐 정약용 형 막 참수당하고 막 유배가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어두침침하고 무겁잖아. 초반에 보면 진짜로. 맞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 좀 걱정을 했는데 저는 어땠냐면은 초반에 거기가 지나고 이제 섬에 딱 들어갔는데 그 조진 배우 별장이 나오잖아. 걔가 나온 순간부터 이 영화는 그런 영화. 휴 다행이다. 그때부터 안심이 되더라고요. 약간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제2의 유해진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무로에. 와 정말 매력이 쩌는 것 같아. 맞아. 무슨 역할하다. 그분이 나와서 이제 대사를 처음에 약간 악역처럼 나오잖아. 맞아요. 약간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또 고구마 삶아 먹은 그런 캐릭터가 되나 여기까지 걱정이 올라왔다가 얘가 자꾸 입을 말을 하면 할수록 그냥 팍 깨면서 이 영화는 그런 영화 아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순간부터 이제 거의 매 순간이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부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끝까지 너무 재밌었어 진짜. 네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저는 뭐 저 영화를 보면서 저도 흑백 아까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다른 그냥 흑백 얘기였고 영화 자체의 느낌과 그런 흑백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네. 저도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좀 이준익 감독이 재밌는 그냥 한국 영화를 걱정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재밌어요. 좀 뭐랄까 좀 가벼운 사극을 다루진 않으셨으니까 좀 그렇죠. 주제가 있는 사극을 많이 다루셨죠. 거기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흑백이라는 게 저는 실제로 옛날에 흑백 TV를 좀 보기는 했었어요. 그 집에 흑백 TV가 있어서 그냥 칼라 정규 채널을 봐도 흑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게 무조건 흑백이 저한테 되게 옛날 것처럼 느껴져요. 약간 그 신PD처럼.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런 어두운 느낌과 그 다음에 좀 무게 있을 것 같은 사극이 합쳐져서 꽤 쉽지 않을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초반 중반까지는 좀 가벼웠었고 끝에는 좀 무거운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좀 약간 그런 건 있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 본 건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너무 꽂혔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뭐랄까요 이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나.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 흑백에서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색으로 표현한다는 건 아마 흰색이 좀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뭐 그런 종이, 그 다음에 그런 문자. 그런 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 되게 도드라졌어요. 이 영화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런 거죠. 이 종이하고 글자가 결국엔 지식이가 그렇죠. 지식과 삶 그런 게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에 그런.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일부러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흑백을 좀 쓴 건가 그런 생각 들었고 마지막에 결국 창대 의상이 그 어느 의상보다 하얗거든요. 느낌이. 마지막에 그렇죠. 흰색 도포.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 뭐 저희가 수준이 높다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영화들보다는 그런 뭐랄까요 그 키워드나 메타포를 알아내기가 좀 쉽지는 않았다. 워낙 감독님이 수준 있는 영화를 제작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공을 좀 필요로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그까지 다가가기가 가볍지만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 자체 톤이 무겁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영화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캐치하기까지는 노력이 좀 필요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게 좀 왜 어려웠냐 그러면 이 대사 같은 게 저 좀 되게 어려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뭔가를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그 칼라를 주겠다고 좀 믿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창대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벼슬을 얻고 뭐죠 그 뭐라 그러죠? 그 관직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그 좀 탄가놀이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되게 깨끗하고 공정하게 그 마을을 관리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능력껏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좀 실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좌절하는 장면들 같은 게 있는데 그때는 그 정약전이 이제 그 자선어보를 집필하고 있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갑오징어에 대한 이야기. 갑오징어가 뭐 그때 그래서 그 창대가 이제 되게 상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갑오징어의 뼈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뭐 쓸모가 많다면서. 네. 그 다음에
또 이 먹물을 가지고 글을 쓰면 글자가 되게 매끈한데 며칠이 지나면 그 글이 없어지고 바닷물에 다시 넣으면 그 글자가 살아난다. 뭐 그런 게 느낌적으로는 창대가 상처를 많이 입고 그 빛깔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고향인 흑산도에 와야지 그 빛깔이 살아난다. 뭐 그런 느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그거 좀 어려웠고요.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사 길었어요. 너무. 맞아. 네. 장면은 짧았는데 대사가 길어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장면하고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우리 김수부님 또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럼요. 한 번에 다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런 거 듣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그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끝내기를 해서 그런데 뭐 제가 대사 네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이제 그 사건을 저지른 창대가 관아에 잡혀 있는데 그 이제 나주에 있는 장진사가 이제 자기 아빠죠. 아버지가 너 풀어주는데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너 이거 어떻게 갚을 때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창대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배운 대로는 살 수 없으니 생긴 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래 적은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는 당신한테 협조를 못하니 그냥 뭐 저 홍어라도 잡아서 내가 갚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네, 느끼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좀 어려운 말이 아니었나. 네, 그 창대의 그 속을 보여주려면 좀 더 날말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직설적인 표현을 좀 구체적인 대사를 썼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뭐 내가 머리로는 뭐 못할 것 같으니까 뭐 흑산도 몸으로 떼오겠어. 뭐 이렇게. 흑산도 홍어는 잡아서 다 죄다 올리겠어. 뭐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오히려 좀 더 창대 같은 느낌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 그 흑산도의 창대. 그 관직에 올랐는데 그 이제 막 막말하고 그러면 쓰나. 곧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지. 양반은 걸음걸이부터 다른 것이야 이 사람아. 영화에 나오잖아. 맞어. 지금부터 몸가짐을 바로 하시오. 양반은 걸음걸이부터 다른 것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압류. 그래서 우리가 다 안 되는 거잖아, 양반이. 안돼 질렀지 뭐. 안 돼. 우리는 걸음걸이부터 안 되기 때문이지. 그렇죠. 걸음마가 안 된다니. 그래서 하여튼 여가의 그런 약간 중요한 부분이 좀 더 빨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었으면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정답. 전제로 깔아두고 시작했어요. 그거는 전제로 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나 여러 가지 은유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친절한 영화는 아니었다. 그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좋은 장면이 많고 충분히 국뽕 트레인을 탈 수 있었던 영화 같긴 했었지만은 조금만 더 쉬웠었으면 그게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예술적인 부분 충분히 담아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살짝 대중적인 모습도 좀 첨가가 됐었으면 좋았을 영화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그 대중적인 면을 되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유머나 이런 걸로 채우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대사에 좀 담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양쪽을 다 잘 잡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나도 그랬어. 이런 거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가 되다 보면은 영화가 교조적으로 교조적이고 지루해지고 무거워지는데 진지충 그죠? 근데 이 영화는 되게 그냥 뭐 요런 메시지 신경 안 쓰다 그냥 봐도 재밌는 영화잖아요. 맞아.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극장에 좀 늦게 들어갔잖아. 그럼 거기 나온 정약전이 지금 유배중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을 거야. 유랑 관전. 너무 편하게 살던데. 너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거기서 못 나가는 것 뿐이지 사실. 나 그 사람들 한복 안 입고 있었으면 그 흑산도가 아니라 발린 줄 알았을 거야. 선글라스 하나 끼고 있었어. 맞아. 자, 그러니까 저는 김수풀님 의견이랑 다르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잡고 오히려 이제 그냥 그 흐름에서는 대중성을 잡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저도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막 진지한 거를 계속 진짜 2시간 3시간 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죠? 퍼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관객 입장에서도 집중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에네르기라 그러죠. 우리 김수풀님 좋아하는 표현으로 에네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대사 같은 경우도 조금 되게 생활 대사 같은 걸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네. 의도적으로 그죠? 되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양반들이나 뭐 사투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런 네. 사투리가 포함된 부분도 조금 전반적으로 그걸 조금 친숙하게 가볍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사 같은 것도 생활 연기, 생활 대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네. 진짜 뭐 농담이지만 진짜로 한복안 입고 있었으면 약간 발리 같은 느낌 들 뻔했는데 현대극 같은 느낌 들 뻔했는데 뭐 그건 농담이고 그런 부분이 균형을 좀 잘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저는 그 뭐랄까 그 대중적이라는 부분이 저는 약간 좀 그게 아쉬웠던 게 오히려 그 코드를 너무 개그에만 맞췄던 게 아닌가. 그게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식의 풀이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대중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려고 좀 개그를만 좀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예,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약간 요런 느낌인가? 네. 개그는 현대적인 요소, 친숙한 요소, 네. 그리고 메시지는 무조건 다 진지하게 이렇게 딱 갈려버리니까 그렇죠. 예, 갈라버리니까. 메시지도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는데 그런 맞아요. 방법론적인 것들이. 네.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거운 것도 좀 웃기게 어.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무서운 웃기게? 것도 반대로 좀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런 면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저기 처음에 과거떼기 그 소나무 그 이제 새끼로 그 새끼를 쳐내고 있잖아. 그거 맞아. 나라 재산인데 왜 그러냐? 이것도 다 커봤자 다 세금 맞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러고 이렇게 쓱 가는데 그 뒤에서는 이제 과거떼기로 에이 다 죽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쳐내고 있잖아.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략전이 이제 그렇게 약간 그 전에는 어쨌든 엘리트 양반으로 살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위 1%지. 오히려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진짜 실질적인 그런 이제 민초들의 서민들이. 그런 민초들의 그런 어려움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맞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맞아. 네. 그러면서 뭔가 조금 한 단계 이렇게 뭔가 본인이 이제 더 뭔가 정약전이 한 뭔가 학자로서 조금 더 이제 실존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학자가 되는 그런 얘기를 담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재밌게. 저는 그런 맞습니다. 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김수풀님이랑 다르게. 우리 닥터정이면 저는 뭐 영화의 뭐 비주얼이나 뭐 미장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좋습니다. 네. 뭐 영화에 대한 댓글 같은데 보니까 뭐 흑산도 뭐 멋진 풍광이 잘 담겨 있어서 뭐 비주얼적으로도 뭐 좋았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뭐 저도 뭐 비주얼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미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이제 뭐 풍경 자체를 엄청 막 뛰어나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좀 약간 촬영을 되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이 촬영에 따른 좀 약간 미장센에 되게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고 약간 웰메이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많이 느꼈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꿉꿉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벌써 겁나는데. kupkup한 얘기를 하려고. 벌써 겁나는데 얼마나 꿉꿉한 얘기 하려고 시작부터 저렇게 경고를. 아니 그러니까 영상 화법상으로 그러니까 구도나 배치 같은 게 막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뭐 미술이나 그렇죠. 디자인에도 황금 비율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영상에도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뭐 이런 영상 화법 작품들이 이제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근데 그렇죠. 이제 왜 이렇게 이어져 계속 오냐 하면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구도를 맞춰봤더니 요렇게 배치를 해봤더니 보기에도 가장 편안하고 베스트더라. 제일 좋더라. 보기가 좋더라. 편안하더라. 좋더라. 보기가 좋더라.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베이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지켜가면서 그렇죠. 또 그 맞습니다. 프레임의 장면만으로 또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좋은 미장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뭐 어느 정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제 잘 만드는 감독들은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뭐 디자이너예요? 잘하네. 닥터 아닙니까? 의사가 의사 어떻게 아니죠. 그렇게 영상을 잘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씹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비주얼 좋다고 느낀 건 이제 여보세요? 실질적인 뭐 실질적인 뭐 풍경이나 풍광 이런 거보다는 영화의 전체적인 구도나 배치들이 아주 웰메이드스럽게 잘 짜여져 있고 막 그렇게
보였다. 요런 이야기를 좀 약간 돌아서 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미장센 장면들이 있어요. 음. 그거를 한두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 정약전이 초반에 그 가거댁 집에 살게 되면서, 그 정약전은 방에서 글을 쓰고, 가거댁은 그 툇마루에 앉아 있는 장면을 이제 한 프레임 안에 딱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치. 그렇죠. 이게 신분의 벽을 상징한 것처럼 둘 사이에 이제 커다란 나무 기둥이 하나 딱 있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양반인 정약전은 방 안에 있고, 약간 음. 천한 신분인 가거댁은 이제 바깥에 있는 나와 있는 장면만으로 이제 둘의 신분 차이를 좀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둘의 표정도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정약전은 이제 진짜 막 심각하게 좀 혼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가거댁은 약간 뭔가 그때부터 이미 약간 혼자 설레가지고 러브라인 설레발 쳤죠. 설레발을 약간 그걸로 그게- 이제 그 신분 차이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저 그 장면이 그 가게댁에 그때 고구마 줄기를 다둔 거 있잖아. 네네네. 그래서 나는 가게댁은 비건이고 정약용은 저기 비건이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로를 질러놨나. 육식바, 채식바. 그치. 아니 거기 고기를 먹을 수 있나? 다 물고기 먹는 거 아니야? 계속해 주십시오. 네.